바에 이렇게 걸쳤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제일 가에 거를 또 더 이렇게 넓게 잡으려면은 어, 그렇게 하진 않고 네, 거기까지가 고정인데 보니까 한 칸에다 내용을 너무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저께 거 보시면 맵이 하나가 아니라 맵을 그걸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쓰는 이유가 네.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여러 장을 원래 쓰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굳이 할 때는. 그럼 긁고 나서 뭘 하냐면 슬라이드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항목 하나를 클릭을 하면 원래는 네, 그러면 다른 슬라이드가 뜨도록 하는 어, 그 방식으로 해서 원래 확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도구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예. 그럼 혹시 그거를 그 코글로 바꾸면 코글은 이렇게 그 뭐 만약에 우리 그 예, 호구는 한계가 없죠. 그래서 원래 그거는 그 생각하신 건 마인드맵으로 가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딱 거기 선까지만 이렇게인지 아니면 확장할 때는 그런 이제 클릭해서 확장하는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는 아 그렇게 만다 같은 건 예, 네. 거기까지입니다. 어. 지금 그럼 만다라트를 코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대로 그거를 예, 없어요. 따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건가?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최 비서님. 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어디 가세요? 뭐 오늘도 또 가요, 거기. 요양보 다 들고네. 아, 들고 가시는 겁니다. 네. 오늘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바깥? 글쎄,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 걸어가기 때문에 그냥 손만 밖으로 안 내놓으면 그냥 견딜만 해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면 조금 몸이 따뜻하거든요. 걸어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영.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그 전에 그 비전 프롬인가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완전히 같이 네. 뭐 김정민 부장님 어제 들어오셨는데 저도 그 새벽에 하는 거는 그 단톡방에는 이제 준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새벽 한 4시 정도 일어나야지 뭐 그때일까. 그 새벽 방송 듣는 게 생활화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쉽진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만다라트 가지고 저 했거든요. 어저께 공교롭게 만다라트 가지고 이제 새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원래 만다라트 자체가 네. 연초에 그 세계 세우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거기 아비나 말고 다른 데서도 네. 단골 적이에요. 네. 예. 아비나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무슨 뭐 이렇게 포럼인가요? 아침 비전 나라 줄임말이에요. 예. 그냥 목요 금원 경영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붙여놓은 아침 비전 나라가 아비나구나. 그래서 예. 아비나. 여기 비전 포럼이라는 거는 그 이제 아비나 거기 이제 참여하기 전에 이제 준회원 뭐 단톡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어제 그 만다라트에서 재밌으셨어요? 어떤 아니 근데 하여튼 그 다른 어떻게 46분인가 참석을 했거든요. 많이 오셨죠? 예. 비전 거기 포럼에서도
그런 식으로 모여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반응은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조에서 이제 한 분씩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만다라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차트를 그리고 관리하고 하는 그 이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시 어디 가든지 간에 날아다니는 사람은 항상 있구나. 날아다니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 분들이 뭐 다들 날아다니고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참 그 놀라운 분들이 많네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는 도구는 어떤 걸 썼나요? 어떻게 만다라트 가지고 조홍구 대표님이신가요? 아니 만다라트 도구를 어떤 걸로 했나 해서. 어떻게 양식을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한글 양식이고, 아래 한글이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 노선도 이렇게 또 젊으신 분인데 접목해서도 하시고, 또 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통계를 또 내갖고 이렇게 또 좀 하시더라고요. 뭐 성과부터 이렇게 이제 뭐 밑에 이제 통계까지 쫙 이렇게 뭐 뭘 이제 어떤 진척도 이런 게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새로운 내용들도 조금 봤습니다. 네, 예.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우리 앱 파티 뭐 앱을 하나 이제 찾아갖고 이제 해갖고 다 하고 아침에 6시에 잠깐 일어나 보니까 아니라갖고 잠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9시 다 됐더라고요. 그래요. 기다리시다가 좀 그랬어요. 어제 녹화 방송은 따로 또 봤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예. 가끔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너무 막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어제 그거 덕분에 또 아침에 저희도 만들었다 했어요. 글쎄요, 어제 타이밍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2주에서 이제 저도 발표를 해서 나름대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좋은 그 시간. 어저께 9시에 시작했고 11시 넘어서 끝났죠? 시간 꽤 오래 했습니다. 원래 원래 여기서 여기서 걸렸나요? 예. 예, 한 2시, 한 11시가 넘어서까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결과물이 좋았겠는데요. 근데 하여튼 내용들이 하여튼 발표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 많다고. 예.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균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장을 하나, 이 짧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유명한 건축가한테 새로운 왕궁을 한번 접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는 왕궁의 각 방에 설치할 거울을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 도중에 유리는
모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는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작업자들에게 유리 조각을 모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깨진 것을 거울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 붙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깨진 거울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왕궁의 벽, 창, 기둥 등에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깨진 거울 유리 조각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돼서 눈부시고 찬란한 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왕궁의 모습에 감탄한 왕은 제안했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진 거울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였느냐. 그러자 왕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양복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 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천들을 모아서 옷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저는 짜투리 천으로 만든 옷이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깨진 유리도 아름다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실패나 좌절을 기회로 삼아 노력해 보세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는 이제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제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자기 평인데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을 해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균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이게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굳건히 뜻한 바를 밀고 나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지적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적이라고 하는 건 누굴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이건 틀렸다라든지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좀 교dục 고치라든지라고 했을 때 그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적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행위이다. 누군가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그 지적에 대해 비난과 원망을 들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행동이다. 지적은 사랑의 기초가 된다. 이게 이제 무엇이 조직을 움직이는가라고 한 부분인데요. 지적은 사랑의 기초가 된다.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자극이 되는 얘기라든지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우리가 비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 섞인 지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조언 내지는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이게 상하간의 조직이 됐든 부부 사이가 됐든 이 지적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무관심이 가장 좋다고 그러는 얘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합리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때와 장소, 시기적절하게 지적은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지적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전혀 또 이익을 다물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천차만별인데요.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소는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는 미소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우리 회사에서 미소는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것 또한 능력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길 갈고 닦아야 할 훈련이 대상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웃는 거라고 하는 부분, 미소가 이제 조금 더 이 근육이 움직여지고 표정이 더 가미가 된다고 그러는데 웃음이 되는 거고, 웃음에서 이제 가장 또 큰 어떤 그 에너지가 큰 거는 그 박장대소라고 하고 하는 웃음이 있는데, 참 미소 짓는 게 쉽지가 않죠. 실제로 이거 많은 훈련과 내공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미소도 상대방이 미소를 봤을 때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연출된 그런 이 상황에서 억지로 웃는 미소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진정한 어떤 그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질 수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미소는 성격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소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서 웃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 보고서 미친놈처럼 이렇게 웃어보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뭐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소 띤 얼굴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소를 머금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죠. 근데 열이면 10사람 미소를 띤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면 성장이 멈춘다. 인간은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나부터도 그렇다.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높은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는 목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의 극복을 확인하면서 계속 수정해 가다 보면 대개는 잘 풀리기 마련이다. 이 유니클로 회장이 이제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저께 이제 만다라트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이 목적과 목표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단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만다라트 64가지의 어떤 행동적인 동사형의 목표를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하나의 액션 플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치밀한 액션 플랜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원래 서로 돕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에 의해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했던 어록에서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행복한 나날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남을 복되게 해주면 자신의 행복도 한층 더해진다. 독일 시인 글라임의 글입니다. 남을 먼저 돕는 사람, 남의 행복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조력자의 의미라든지 어떤 봉사, 희생 이런 부분들이 다 돕는다라고 하는 쪽의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자신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로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제로에 있을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영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신성한 지혜는 모든 영감이 나오는 원천인데 그것은 저기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건 또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싹 지우고 백지에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 배우고 이렇게 공부할 때 바닥을 쳐야지만 비로소 탄성 개수가 높아진다. 끊임없는 심장을 통해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제로에 있을 때라는 글을 읽으면서 나도 연관이 있는 그 어떤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어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깨부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서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층 더 강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깨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그만다. 해밍웨이의 무기여 차릴 거라 해서 이러한 대목이 문장이 책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장이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본 글을 읽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무릎을 꿇어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막 대여섯 가지 문장을 쭉 읽어봤는데요. 나름대로 읽은 문장 중에서 혹시 같이 공감을 하신다든지 느끼는 바가 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분이 보이시고 지금 강준환 대표님 안 보이시는데 우리 일단 먼저 여기 김정선 대표님부터 한번 강평을 보실까요? 네네. 예. 그 맨 처음에 이제 깨진 거울 이렇게 모든 게 이제 했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좀 더 그 극복을 하고 또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지적이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요령도 필요하고 또 그 상대방이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상황에 맞게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이제 평소에 이제 누가 주변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적절한 상황이 됐을 때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예를 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그 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별로 못마땅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누군가 최근에 했을 때 가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지적해 달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또 얘기했죠. 이게 이제 지적은 제가 매번 하는 건 아니다. 아니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이제 못한다. 이제 그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적은 상황에 맞게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미소는 공짜고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제 공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이렇게 이왕이면 당시마다 막 같은 말이라도 이제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아까 우리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제 어떤 미소 지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카메라를 보면 사진 찍을 때 항상 얼굴이 굳어지고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하고 대할 때도 조금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볼 때는 정말 그 카메라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바라본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내 이제 동생처럼 아니면 우리 형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거든요.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을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남을 우리는 뭐 항상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 근본에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일이고 그거를 충실히 했을 때 다시 그 반사되는 이익으로 다시 저한테 이제 그런 다른 혜택이 돌아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원래 또 이렇게 또 한번 살아보려고 더 그런 마음 가지고 2023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로라는 거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게 쫓기듯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비워내야지 이 머리를 제로로 만들고 비워내야지 다시 채울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창조적인 것도 또 생각이 안 나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유튜브를 잠시 보다 보니까 이 컵을 들고 외국이었던 영상인데 컵을 들고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200g 얼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그 컵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무게를 들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프고 이게 이제 압력을 이제 하중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라.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항상 배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또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모든 사고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뭔가 잘 될 때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운들이 다시 또 찾아오는 경험을 저는 또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강균환 대표님이 나갔다가 들어오시니까 이 네 분 안에 공윤수 원장님 밀어내시고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남의 도를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뭐 이게 그게 찰스 채플린이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네. 찰리 채플린. 그냥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알랄이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공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려면 타인을 먼저 성공을 시켜라 이런 말이 기억나는 것 같은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기를 했고. 근데 아까 저는 그거 제일 아까 그거 뭐라고 그 바닥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로에 있을 때. 제로에 있을 때가 네. 그거를 아까 겸손
배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종성 우리 대표님께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실패를 느껴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자기가 내려가 봐야 그러니까 힘들어야 환란이 그 역경을 연단이 되면 그걸 자기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처럼 저는 이제 배려라고 이해를 못했고요. 사람은 똑같은 문장을 보는데 또 이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더 성숙하니까 배려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재료가 있을 때는 바닥으로 쓰러져 봐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꺾일려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우리 김종선 대표님이 그 배려하심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요 일단 무릎을 꿇어봐야 된다. 이 문장을 겸손. 보고서 이제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배려가 아니라 겸손. 겸손을 말씀하셨고요. 강기람 대표님이 말씀한 제로라고 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요. 바닥을 쳐봐야 뭐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이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영수 원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제 요거하고 조금은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아까 이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는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그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게 이제 하면, 아내나 누가 이제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걸 풀어줘야 된다, 해결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통 접근을 해서 이런 이렇게 하자든지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적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은 그거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만 주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지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일단은 이야기들을 좀 잘 듣자. 그리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향을 찾는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은 생각은 했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이제 뭐 경청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경청이라는 말은 참 이론적인 거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이렇게 실행한다는 것이 그것도 역시 뭐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깨진 거울과 왕궁 이야기 재밌었고요. 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네. 그 말은 안정된 정의인가 그 생각을 잠깐 했고, 그리고 미소는 성경의 하나 능력이라 하는 거, 그 부분에서는 유전자하고 환경과 노력이 진짜 잘 이렇게 결합이 된 게 미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면마비를 한번 저기를 해놓으니까 미소 자체가 그게 굉장히 축복이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큰 웃음을 하면 지금도 이제 이게 균형이 깨지니까 미소도 지금 꽤 오래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아침 공부나 이런 때 함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뵙는 분들 보다 보니까 모니터 보면서도 그래도 자꾸 미소를 짓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안정수고하면 성장 멈춘다 그랬는데, 진짜 성장은 사실 진짜 성장이나 변화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욕심이 그걸 멈췄다 아니면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게 사실 더 어렵잖아요. 원래 그냥 성장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변화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멈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제로에 있을 때라는 부분은 달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얽매임이 없을 때, 그거를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한 얽매임이 없을 때 보이지 않는 나머지가 보이니까 그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게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봐야 그 대목에서는 제가 장손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 정말 그 무릎 꿇을 일이 어른들 앞에서 외에는 바깥에서 뭐 어지간한 실수나 이런 거 가지고는 그 무릎 꿇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커서 큰 사고를 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쪽으로는 정말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또 하나는 무릎 꿇을 기회만큼은 많이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장 소장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아, 제게 마이크가 꺼져 있구나. 네네네. 심희정 대표님은 우리 좀 들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저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미소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미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365일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강균남 대표님이나 우리 최민정 대표님은 항상 웃으시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늘 보면 이렇게 늘 웃으시니까 이렇게 얼굴도 전체적으로 밝으시면서, 그러니까 원체 이제 그래서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늘 웃으시니까 또 그러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위기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몇 명 계속 할 때하고 사실은 두 분 들어오셨을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좋아졌죠. 네. 고맙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네. 조용조용하게 하시면서 그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